(9월 14일) 열리는 호주 FA컵 2경기, MLB 2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트로 스타즈 멜버른 시티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스타즈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가 뛰어난 편인데 특히 우측 윙어의 테크닉을 이용해 공격을 전개하고 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팀은 중앙에서 밀리게 되면 윙어에게 가는 공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부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중앙에서 완강한 저항을 이어가는 팀에게는 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멜버른 시티는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항상 디폴트 값으로 유지되는 팀인데요. 따라서 중앙을 장악해 상대 윙어에게 가는 공을 줄이면서 본인들의 공격수에게 가는 공의 양을 늘려버리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역습 성향에 당하는 경우가 제법 원정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득점력은 홈 원정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아 화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인데요. 멜버른 시티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장악력에서 멜버른 시티를 리그 내에서 앞설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는 편이고 중앙 장악만 된다면 상대 윙어에게 가는 공을 줄이면서 자신들의 화력을 100% 투사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요. 이어서 멜버른 나이츠와 하이델베르크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른 나이츠는 다득점 양상으로 가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팀인데요. 일단 수비진의 노쇠화가 전반적으로 심한데 팀의 기조도 라인을 양껏 높이고 화력을 투사하는 것에 가까워 늘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팀입니다. 다행히 중위권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공을 쥐는 능력을 발휘해 승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었던 편이고 공격진의 전반적인 페이스도 멜버른 나이츠가 좀 더 나은데요. 하이델베르크가 그동안 멜버른 나이츠를 잘 잡아오기는 했는데 현재는 중앙 공격진의 폼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득점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전인 세퍼드와 로테이션 하비브 모두 시즌 한 골에 그치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측면 앨리스도 슬슬 나이가 차고 있어 정성기 시절의 기동성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뒷공간을 빠르게 파려고 해도 쉽지는 않은데요. 멜버른 나이츠가 유리할 듯한데요. 높은 라인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실점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공격진의 폼이 상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이고 골을 오래 쥐는 방식을 바탕으로 중하위권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이어서 미러키와 마이애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는 트레버 맥일이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10일 양키스 원정에서 10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준 맥일은 9월 들어서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불펜 데이로 가는 게 거의 확정인 상황인데요. 전날 경기에서 카브레라와 퍽 상대로 조시 도널드슨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미러키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필요한 득점은 확실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홈에서 장거리포가 잘 작동한다는 점만으로도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많은 편인데요. 2.2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낸 불펜도 제 역할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브레스턴 게릿이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1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게럿은 호주의 페이스가 마지막에 깨져버린 게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일단 원정에서 투구 내용이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한데요. 전날 경기에서 페랄타 상대로 터진 루이스 아라에즈의 리드오프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마이애미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타격 부진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타격으로는 불펜 공략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브레라 이후 2.1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AJ 퍽의 극적인 추락이 매우 아픕니다. 최근에 미러키는 자신들이 중부지구의 패자가 될 수 있음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도 이 강점이 발휘될 수 있을 듯한데요. 물론 미러키 최대 약점인 자원 상대이긴 한데 최근에 마이애미를 고려한다면 마운드 대결은 막상 막하에 가깝고
결국 불펜전으로 가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건 미러키입니다. 마지막으로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다저스는 라이언 페피옷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페피옷은 최근 다저스의 구세주에 가까운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는 쾌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디에고의 투수진을 끝까지 두들기면서 홈런 2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다저스의 타선은 1차전의 분풀이를 화끈하게 한 셈인데요. 확실히 무키 배츠가 라인업에 있냐 없느냐의 차이는 큽니다. 신인 카이러트가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주면서 불펜에게 휴식을 준 것도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샌디에이고는 블레이크 스넬이 시즌 14승에 도전합니다. 9일 휴스턴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스넬은 여전히 후반기 최고 투수다운 기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다저스 상대로 홈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하는 등 유독 다저스 상대로 궁합이 좋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랜스린 상대로 터진 타티스 주니어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득점하는 데 그친 샌디에고의 타선은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컸습니다. 타격의 기복을 줄이는 게 관건이 될 듯합니다. 4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에 대한 기대치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다저스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막상막하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페피옷은 에이스급 투구를 해주고 있는 반면 스넬은 유독 다저스와 궁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